자, 99에 가볼게요. 자, 99에 1번 보시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으로 옳은 거래요. 자, 기말 재고자산이 최근에 매입한 단가가 적용되므로 여기에 보니까 기말 재고자산이 최근에 매입한 단가가 적용된대요. 시가에 가깝게 표시된다. 얘만 보고도 아셔야 되죠. 선입선출법. 그쵸? 자, 2번 보시면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부채와 자본의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채무는 보고기간 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에 사이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맞죠? 뭐 1년 이내니까.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채무는 기존의 차입 약정에 따라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할 수 있고 기업이 그러한 의도가 있음에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만약에 1년을 초과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비유동부채로 가시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몇 번? 2번 되시겠죠. 자,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 재무상태표의 작성 시 가장 나중에 배열되는 거. 가장 나중에 되는 거. 자, 이거 모르겠다. 그러면 얘 어떻게 가요? 예,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을 들어가셔서 번호가 가장 큰 게 맨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여기 상품이 있잖아요. 그쵸? 상품을 찾아. 그러면 얘 146번이죠. 그럼 얘가 146번. 다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단기대여기 114 임차보증금 232 선납세금 136번. 그럼 여기서 가장 누구예요? 나중에 나오는 게 임차보증금 되겠죠? 가장 높은 게 맨 나중에 나오니까 이렇게 사시면 돼요. 모르겠으면 아시겠죠? 조금 노가다긴 한데 뭐 이렇게라도 맞히셔야 되니까. 자, 되셨죠? 자, 4번 보시면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래요. 자, 시장이자율이 액면이자율보다 높다면 할증 발행된다. 맞아요? 시장이자율이 액면이자율보다 높으면 할인 발행이죠? 그렇죠? 할인 발행. 시장이자율이 액면이자율보다 낮다면 할증 발행. 되셨죠? 틀렸죠? 사채를 할인 발행하는 경우 보통 예금에 유입되는 금액은 액면가액과 동일하다. 할인 발행하면 보통 예금에 유입되는 금액은 액면가액하고 동일해? 할인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예금 들어오는 게 적게 들어오죠. 액면 금액보다. 그쵸? 적게 들어오는 게 맞죠. 그러니까 답 몇 번이에요? 4번 되겠죠. 자, 5번 보시면 자, 2019년도에 여기 2021년도구나. 2021년도에 한국의 사옥을 신축하기로 계약을 했대요. 총 공사 대금은 1000만원이며 공사가 완료된 2023년까지 주식회사 한국의 사옥 신축 공사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건축이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경우 2021년도에 인식해야 할 공사 수익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얼마예요?
얘는 너무 길어. 그러니까 어떻게 인식하라고요? 각각 인식하시라고. 그러니까 2023년도 때 지금 발생한 공사 원가가 얼마예요? 200이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원. 그쵸? 자, 6번 보시면 원가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로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 원가 계산, 실제 원가 예정, 제품과의 관련성, 직접 원가, 간접 원가. 원가 형태, 순수 변동비, 준변동비, 중고정비. 경제적 효익, 제품 원가, 기관 원가. 제품 원가, 기관 원가. 경제적 효익에 따라서는 뭐예요? 소멸 원가와 미소멸 원가 이렇게 있겠죠? 얘가 소멸 원가와 미소멸 원가 이렇게 두 가지. 자, 7번 보시면 제조간접비의 배부 기준을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 가장 합리적,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거. 누구나? 인과관계. 인과관계 먼저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 보니까 주식회사 은하의 기초제공품은 150개, 완성도 40%, 단기완성품은 400개, 기말제공품은 100개, 완성도가 20%, 선입선출법에 따른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 착수량이 없으니까 얘 뭐 T자 그리셔서 T자를 그려요. 그래서 여기 가공비니까 기초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규입된다 그랬죠. 예, 그러면 여기 150개 다 안 보잖아요. 40%니까 몇 개? 여기 60개. 여기 60개. 그럼 단기 완성품은 400개니까 여기 제품 수량이 여기는 400. 그럼 여긴 기말이 100개인데 20%니까 여기 100개 다 안 보죠. 20%만 보니까 몇 개? 20개. 그럼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이니까 여기 몇 개냐고. 그쵸? 그럼 여기 몇 개예요? 차별 420개. 여기 420개고 60개 빼니까 몇 개? 360개. 1번. 만약에 평균법의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몇 개예요? 그러면 몇 개예요? 평균법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평균법. 평균법은 무조건 완성품 환산량 이러면 대변 수량, 대변 총 수량. 대변 지금 몇 개예요? 400개, 20개니까 420개. 그러니까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몇 개예요? 이러면 420개. 되셨죠? 평균법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물어봤어요. 몇 개?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재료비는 공정초로 간대요. 재료비는 뭘로 간대요? 공정초로 가겠대요. 공정초로 간다는 얘기는 100% 보겠다는 얘기죠. 그럼 아까 전에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대변수량이라네. 그러면 단기 완성품이 400개 있죠. 기말 제공품이 100개인데 완성도 안 보죠, 그러면. 그러잖아요. 100개. 그러니까 몇 개? 500개. 500개. 퍼센트 안 본다니까. 공정 초면 100%로 보는 거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율선출법의 제곱비의 완성법 환산 연구하래요. 그럼 몇 개? 그렇지, 350개. 왜? 대면 수량 400개에다가 100개 더하니까 500개. 그러면 기초 여기 빼야 되잖아요. 여기 구할 거니까. 그렇죠. 물음표법 구할 거니까. 그럼 여기 기초가 150개. 그럼 500개에다가 150개 빼니까 350개. 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평균법이랑 선율선출법이랑 같이 한 번씩 보여보는 게 가장 좋다니까. 네. 되셨죠? 자, 9번 보시면, 자, 9번 보시면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가공원가 계산하래요. 가공원가. 직접 재료 원가가 50만원, 직접 노무 원가가 100만원, 고정 제조 간접비가 70만원, 변동 제조 간접비는 직접 노무 원가의 80%. 그러면 가공 원가는 가공비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가공비는 얘는 누구하고 누구 더한 거예요?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였죠. 맞네? 그러면 여기 제조 간접비가 두 가지 있어요. 고정이 있고 변동이 있고. 근데 지금 변동 제조 간접비가 직접 노무 원가의 80%라며. 그럼 100만원에 80%니까 얘 얼마? 80만원. 그쵸? 그럼 누구누구 더하시면 돼? 여기 직접 노무 원가 100만원, 고정에 70만원, 변동에 80만원. 변동에 80만원. 여기까지 더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 더하니까 얼마? 250만원? 되겠죠? 자, 10번 보니까, 자, 주식회사 정원은 각각 두 개의 제조부문 A1, A2에 보조부문 Z1, Z2에 운영하고 있다. 제조부문에 대한 용역 제공 비율은 다음과 같다. Z1의 원가가 84만원이고요. Z2의 원가가 68만원이래요. 그러면 적어줘야 되겠네. 여기 Z1이 83만원, Z2가 68만원이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우리 무슨 배부법관데요? 단계 배부법. 그래서 Z2의 배부. 그러면 Z2가 A1도 주고 A2도 주겠죠? 그렇죠? 자, Z2의 배분 대상 원가는 얼마인가 그랬죠? Z2의 배분 대상 원가. Z1의 원가를 먼저 배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얘가 Z1이 얘한테 먼저 주고, 그쵸? Z2가 A1도 주고 A2도 주고. 얘가 단계 배부 없어요. 얘가 두 번째잖아. 그쵸? 그럼 먼저 Z1에서부터 먼저 갖고 와야지. 그러면 Z1이 83만원 갖고 있는데 얼마 준대요? 83만원에 10% 주겠대. 그러면 83,000원이죠? 그럼 얘는 플러스 83,000원이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더하니까 얘 얼마예요? 763,000원? 맞아요? 그러면 763,000원 가지고 A1, A2로 배부할 거잖아요. 얘가 배분 대상 원가니까 763,000원. 얘 갖다가 배부할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이 금액 구하라고, 이 금액. 결론적으로 Z1한테 배부 받아서 Z2의 원가 금액 얼마냐고. 그죠? 자, 11번. 자, 11번 보시면, 부가가치법상 환급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거래요. 납세이제 관한 세무서장은 환급세액을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기한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납세이제 관한 세무서장은 조기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조기환급 신고가 지난 후 20일 이내가 아니고 며칠이에요? 15일. 15일 이내. 이거 좀 알아두세요. 15일이에요, 15일. 은근히 많이 나가, 이거. 자, 12번.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거.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보수. 당연히 근로소득 맞고.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받은 상여. 얘도 당연히 맞죠. 퇴직함으로써 받은 소득으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그러니까 퇴직금이 아닌 거니까 근로소득 맞겠죠. 직장 회식비. 직장 회식하고 근로소득으로 보면 회식하실래? 그잖아. 답 안되지. 답은 4번. 자, 13번. 부가가치법상의 간이가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거래요. 간이가세. 원칙적으로 직전년도 총급의 공급대가가 학계에게 8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가세를 적용받는다. 공급대가 학계에게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 면제 맞죠? 그 다음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는 경우 면세농산물 등의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제가 분명히 그랬죠. 간이가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못 받는다고. 그쵸? 예전에는 받았어요. 2021년도부터 못 받아요. 얘는 간이가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안 돼요. 결론적으로 이거는 이제 면세동산물이니까 의제매입세액이잖아요. 그쵸? 공제 못 해주겠다고. 자, 14번.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기본공제 대상 판정에 있어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으로 합하여 판단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종합소득금액 플러스 분류과세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분류과세.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부모 추가공제. 3천만원은 누구예요? 부녀자죠? 한부모가 아니고. 그쵸? 그래서 틀렸고. 자, 15번. 부가가치법상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다음과 같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합계. 공급가액의 합계.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는 거. 그러면 누구 있나요? 내국신용장 이해 수출. 예. 내국신용장 이해 수출한 거니까 내국신용장이니까 영세죠. 그러니까 얘는 영세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해줘야 되는 거고. 수출할 때는 필요 없죠. 부동산 임대 줬으니까 세금계산서 끊어줘야죠. 부동산 임대. 간주임대료는 당연히 끊어줄 수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임대료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는데 세금계산서 어떻게 끊어주냐고. 견본 샘플이죠. 샘플 주면서 세금계산서 끊어줘요? 그러니까 말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얼마? 3,700.
견본품은 간주 임대료라고도 안 봐요. 아, 간주 임대료래. 그 간주 공급으로 안 봐요. 아시겠죠? 공급이라고 안 본다고 했어요. 아시겠죠? 네. 자, 99의 실무시고요. 자, 물레전자고요. 제조 및 도소매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대요. 자, 1번은 1번 전표니까 1번 전표 들어가셔갖고요. 날짜가 3월 28일이죠. 3월 28일. 자, 주주총회 현금 배당 500만원과 현금 배당액의 10%의 50만원의 이익준비금을 설정하게 결정했대요. 그러면 이익준비금하고 현금 배당 줘야 되죠. 그쵸? 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 오니까 이익준비금 줘야 되는 거잖아요. 현금 배당 주는 거고, 주는 거니까 다 대변이죠. 그쵸? 대변에 현금 배당은 결정하기만 한 거니까 줬다 안 줬다. 안 줬으니까 미지급 배당금 되겠죠? 미지급 배당금 500.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 주셔야죠. 대변에 이익준비금 50만원. 그러면 차변에. 그러면 이거 어디서 꺼내갖고 줘야 되는 거죠? 어디서 꺼내서 줄까요? 미처분 이익 잉여금에서 꺼내서 줘야 되겠죠? 그쵸? 이론상에서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고 얘기하고요. 실무, 그러니까 컴퓨터상에서는 자동으로 하게 되면 2월 이익 잉여금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둘 다 맞게 해줘요. 우리 그냥 2월 이익 잉여금이라고 할까요? 2월 이익 잉여금을 꺼내갖고 주는 거야. 그러니까 차번에 2월 이익 잉여금,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 이익준비금. 자, 5월 25일 미지급금으로 계상된 창고 임차료. 그러면 이 임차료가 미지급금이라는 얘기죠? 그쵸? 말을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미지급금 220만원을 임대인과 제일과 합의하에 임차보증금과 상계. 그럼 미지급금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줬으니까 차변에 미지급금 부채 감소돼야 되죠? 자, 얘는 제1 220. 그럼 대변은 뭘로 줬대요? 그렇죠. 임차보증금으로 제1 보증금에도 거래처 적으셔야 돼요. 자, 6월 15일 거래처인 주식회사 신화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3,400만원 회수 불가능한 게 확정됐대요. 그럼 대손 처리했다는 얘기죠. 그럼 외상매출금 못 받게 됐으니까 외상매출금 나가셔야 되죠. 대변의 외상매출금, 얘는 신화 3,400. 그러면 이 외상매출금 때문에 못 받을까봐 모아둔 돈 있나 없나 찾아봐야 되겠죠. 어디 가서 찾아요? 합계잔액실환표 가서 지금 매달 며칠? 6월 15일. 그러면 아니요.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대손충당금 잔액 보시면 돼요. 얼마 있대요? 900 있죠? 그쵸? 900 있으니까 대변에 있으니까 무슨 변에 없어요? 차변. 그러면 이 외상매출금 108번 얘 때문에 모아두는 거는 109번 900 쓰셔야 되죠? 그러면 나머지 돈 2,500만원이 정말 큰 손해 맞죠? 그러면 차변에 큰 손해 본 돈 대손상각비. 여기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뭐일 때? 그렇죠. 대여금이나 미소금일 때. 자, 4번 보시면
주식회사 태양산업으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제조부서의 소모품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해당 상품의 구매가는 90만원, 판매가는 120만원으로 비용 처리한다 그랬죠. 그러면 상품을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상품 썼으니까 상품이 나가셔야 되죠. 대변에 상품. 근데 얘 판 거 아니죠? 그러니까 저기 8번. 금액은 90만원 써요? 120만원 써요? 팔았어요? 판매한 거 아니니까 시가 적으면 안 되죠? 판매가 적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원가 적으셔야죠. 90. 그러니까 얘 괜히 나온 거죠? 판매가는. 되셨죠? 그럼 차변에 얘는 소모품으로 사용한 거죠?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소모품비 제조부서 거니까 500번대. 800번대 적으셨으면 틀린 거예요. 자, 당사는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주식 1000주를 1주당 8,000원에 발행하고 주식 발행했죠. 주식을 발행하든 사채를 발행하면 대변에 주식 발행하면 대변에 자본금 액면 금액대로 사채 발행하면 액면 금액대로 사채 그쵸 대변에. 자 그러면 11월 30일 날 대변에 자본금 자 액면 금액대로 가는 거니까 1000주 곱하기 5,000원이니까 500. 그러면 나 5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1000주를 8,000원에 발행했죠. 그럼 800만원 받으셔야 되죠. 근데 얼마 뺐대요? 35,000원 뺐죠. 그 보통예금 받았죠. 차변에 보통예금이 796만 5천원 받은 거죠. 그렇다고 차변에 또 수수료 비용 이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신주 발행비 뺐으니까 빼고 땡. 그 500만원짜리인데 796만 5천원 받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대변에 주식을 발행하고 초과한 돈 생겼으니까 주식 발행 초과가 뭐 뒤에 아무 말 없으니까 뭐 조회해라 뭐 이런 얘기 없으니까 이거 조회해라 이런 거 못 찾으셔야 돼요. 합장 가갖고 주식 할인 발행 상금 찾으셔야죠. 그쵸? 거기까지는 좀 알고 계셔야죠. 거기까지는 잘 나오니까. 자 7월 30일 당사는 신규 취득한 기계장치의 설치비를 주식회사 경건의 보통예금에 지급하고 아래 현금영수증 수취해 있대요. 그럼 매입에 현금영수증이니까 매입에 현과죠. 7월 30일 매입에 현금과세 61번 품목은 설치비 공급가액의 합계금액 33만원 찍으시면 되고 응? 어? 현금영수증이죠. 그건 상관없죠. 현금을 주든 보통예금을 주든 어쨌든 현금영수증은 끊어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법정증빙 서류에 의해서 세무구분이 결정된다니까. 자 공급처명 누구예요? 경건이죠. 붕괴는 혼합이죠. 그러면 기계장치 설치비니까 취득 샀을 때 들어가는 거니까 기계장치에 다 포함시키셔야죠.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적으셔야죠. 자 8월 10일 원자료를 수입하고 인천생활로부터 수입 전자세금계산서니까 매입의 수입 8월 10일 자 매입의 수입 55번 품목은 원재료 공급가액은 200에 20 인천세관 전자 맞죠? 붕괴는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랬죠? 1번 이런 붕괴 끝. 자 3번 9월 10일 당사의 영업부서에 필요한 실무용 서적을 책방에 구입하고 매입이죠. 다음에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이체했죠?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 회사에 쓰려고 책 구입하고 계산서니까 면세죠. 그럼 매입에 면세 53번 품목은 영업 실무서 주량 2개 단가 11만원 공급처명은 책방 전자 맞죠?
자, 붕괴는 혼합되겠죠? 그럼 뭐 샀대요? 원재료 산 게 아니고 책 샀죠? 도서. 영업부서 거니까 800번대. 대변에 보통예금 주셨죠? 보통예금. 자, 4번 보시면 구매 확인서를 통해 주식회사 내영상사의 제품 3,500만원 공급하고 매출의 영세율 전자생계산서니까 매출의 영세. 자, 9월 13일 날. 자, 매출의 영세 12번. 자, 품목은 제품 3,500 공급 처명은 내영 전자 영세율 구분은 영세니까 3번 서류번호 필요 없고 대금은 외상이죠. 2번 이런 분계 끝. 자, 5번 제조공장에 사용하고 있는 화물 트럭을 타이어 구입했죠. 그쵸? 트럭 때문에 구입했는데 카드 썼죠. 그러니까 카드 과세 되겠죠. 그쵸? 자, 카과 57 그 품목은 타이어 공급가액은 합계 16만 5천원 찍으시면 제가 알아서 쪼개질 거고요. 공급 처명 타이어 어디서 샀대요? 삼진 타이어 여기에 있죠. 가맹점. 그쵸?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가 시민카드. 붕괴는 카드니까 4번. 그럼 원재료 산 게 아니고 타이어 샀으니까 차량 유집인데 522번이죠? 공장 거니까. 그쵸? 이렇게 하시면 끝나시죠. 자, 1번 보니까 다음 자료의 유의사항에 2023년 2기 확정이에요. 그가 10월부터 12월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작성하시고 신고서 작성하시고. 자, 그러면 자, 여기 부가가치 탭에 들어가셔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부속명세서 1에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 자, 혼맥장치부터 먼저 갈까요? 혼맥장치. 자, F2번 눌러서 혼맥장치. 동업자 층 1층 101호 맞을 거고 면적은 330. 용도는 점포. 임대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 보증금은 4천만원에 250만원. 이러면 혼맥 끝났고요. 좀 더 천천히 해주시면 안 돼요? 자, 정선상에 가보시면 여기 코드에다가 F2번 눌러서 정선상에 동 없고 2층 201호 사업자 번호는 들어가니까 필요 없고 주민번호 필요 없고 면적 330. 용도는 사무실. 위에 거부터 다 찍으셔야 돼요. 2021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 보증금은 2천만원. 월세 200. 180. 관리비 찍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엔터 한번 쳐놓고 관리비 찍으셔야 돼요. 관리비 있으면. 아시겠죠? 자, 그런데 정선은 여기까지 다 찍으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났죠? 근데 옆에 밑에 보니까 갱신했죠? 네. 그러면 계약갱신일 여기 2번 쪽에 클릭하고 엔터 치면 지가 알아서 들어가지죠? 그 다음에 엔터 쳐서 끝날짜 2025년 10월 31일. 그럼 보증금 2천만원에 200. 그러니까 결론은 얘는 안 쳐도 되죠. 얘는 안 쳐도 되죠. 그쵸? 여기서 그냥 엔터만, 여기 클릭해놓고 엔터만 치면 지가 알아서 여기까지 들어가죠. 아시겠죠? 끝날짜만 치시면 되겠죠? 자, 유의사항 보시니까
불러온 데이터는 무시하고 적용이자율은 1.2%로 한다 그랬죠? 0.9% 나왔어. 아, 거기 2.9% 나왔어요? 만약에 여기 이렇게 그 이자율 바꾸라고 하면 여기 이자율 있죠? 이거 바꿔주셔야 돼. 아시겠죠? 이자율 바꿔주시면 되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였다. 월세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 발급하였고 간주임대료에 대해 부가세 임대인에게 부담한다. 그러니까 올해 이자율이 2.9%에서 나왔고 그때 당시에는 1.2%에서 그렇게 나온 건데.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끝난 거 아니죠?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기 끝난 거 아니에요? 왜? 우리 부동산 임대공고가의 명세서만 작성하셨잖아요. 근데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라고 했죠? 그럼 부가세 신고서에 누구누구 들어가셔야 돼? 여기 월세 하고 간주임대료 얘 들어가셔야 돼. 아시겠죠? 여기 월세는 어디에 들어가요?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부 1번. 아시겠죠? 간주임대료가 어디 들어가요? 기타. 과세 기타. 월세 여기가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1번. 이쪽에 들어가는 거고. 왜? 월세는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끊어줘야지. 1번 쪽에 들어가는 거고. 간주임대료는 건별이 가야 되죠. 과세 기타 4번. 거기에 들어가셔야죠. 거기까지 넣으셔야죠. 거기까지 넣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얘를 끄지 마시고요. 부가세 신고서를 들어가세요. 보고 찍으면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 10월부터 엔터, 12월 엔터 이렇게. 그럼 부동산 임대공고가의 명세서에서 얘가 1330만원이잖아요. 월세가. 그러니까 얘 어디에? 세금계산서 발급분 있죠. 여기 1번 세금계산서 발급분 여기에 13300 플러스 F 이거 찍어주고 됐죠?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 여기는 4번 클릭이 안 돼서 찍어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438574 엔터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간주임대료가 여기 기타 쪽에 들어가시면 되고 4번 월세 등 얘가 어디 들어가시면 돼요? 세금계산서 발급분 1번 쪽에 들어가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끝나요. 그 다음에 끄시면 되죠. 그럼 부가세 신고서는 내비둬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저장 눌러주시고 저장 눌러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1기 확정 4월부터 6월이죠.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시래요. 그러면 여기에 4월부터 6월 06 엔터. 자, 그러면 매출 자료부터 한번 볼까요? 자, 매출 자료 보니까 제품 매출이 5천에 500 전자세금계산 발급했죠. 그러니까 1번 쪽에 5천에 500. 자, 신용카드 결제한 상품 매출 전자계산서 세금계산서 미발급 당연히 미발급 해야죠. 3번 여기에 1700에 170. 만약에 이거 세금계산서 발급했대요. 그럼 어디 들어가셔야 돼? 네, 여기 1번 쪽에 들어가셔야 돼요. 3번 쪽에 찍으시면 안 돼요. 왜? 세금계산서가 우선이기 때문에. 되셨죠? 자, 재화의 즉 수출이니까 어디? 영세 기타 6번 여기에 3천만원. 자, 대손 확정된 매출 채권 100만원. 대손이니까 대손 8번. 그러면 대손 세액만 찍으면 되죠. 얘는 필요 없죠. 앞에 공부가액은 필요 없죠. 소멸시효 완성. 대손 요건 충족했대요. 그럼 내가 받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만원. 자, 그 다음에 원재료 매입했죠? 자, 매입한 거 4천만원에 400인데 세금계산서 수취했죠? 그러면 세금계산 수취분
원재료니까 일반 매입이죠? 10번에다가 4천만원에 400 원재료 매입했죠. 그 다음에 140만원, 104만원 전자계산서 수취했죠.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당황했어. 왜? 계산서에? 계산서 여기서 적어본 적이 없는데? 그쵸? 적어본 적이 없어. 근데 뒤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라고 얘기했죠. 그 의제매입 어디에 있어요? 그 밖에 공제매입 쪽에 43번 여기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의제매입 43번에 104만원인데 뒤에 세액 나와 안 나와요? 아니 금액이 안 뜨죠? 네, 그러면 이거 딱 계산해야 되잖아요. 계산 이거 어떻게 한다고? 여기에 기타에 보니까 이 문제 안에서 의제매입 공제 여기 밑줄 의제매입 공제율은 104분의 4 저번에 했었죠. 그러니까 얘 계산은 어떻게 하라고요? 얘 계산하시면 104만원에 곱하기 104분의 4 하시라고요. 그러면 얼마예요? 4만원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세액을 4만원 공제 받겠다고요. 매입세 4만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법인카드로 구입한 소모품 매입이래요. 법인카드로 구입한 카드 구입한 소모품이니까 일반 매입이죠? 41번 쪽에 세금계산서 미수치 매입세 공제 요건 충족했대요. 그러니까 적어도 되죠? 50만원에 5만원. 자, 재무팀 업무용 수용차 구입 자동차죠? 세금계산서 수취했으니까 여기 왼쪽에 세금계산서 수취분 어디 쪽에 적어야 돼요? 자동차는 고정자산이니까 11번 쪽에 적어야 되겠죠? 그쵸? 세금계산서 어쨌든 건 받았으니까 1700만원에 170만원인데 그쵸? 받았으니까 찍는 거예요? 왜? 그래야 맞으니까. 그런데 얘는 1500cc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공제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불공이죠. 불공이니까 세금계산서 받기는 했으니까 찍어주고 얘는 16번에 16번 클릭 50번에다가 1700에 170만원 공제 안 받겠다고 한 번 더 적어주셔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상품 매입 300만원인데 예정신고 누락분이죠. 그러면 왼쪽에다가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매입의 예정신고 누락분 세금계산서 정상적으로 수취했죠. 그러면 38번에다 클릭해놓고 300만원에다가 30만원 이래놓고 또 가산세 가갖고 또 종이야? 그러면 미발급 이렇게 또 적으시면 돼 안 돼? 뭐 안 그러면 나 이거 수취하는 거니까 미수취 이러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왜? 매입은 그 사람이 개인 사업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매출 나는 법인이니까 무조건 전자로 발행하는 게 맞는데 매입일 때는 그 사람이 개인일지 법인일지 난 모르잖아요. 뭔 말 이해가셨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종이로 받든 전자로 받든 상관은 없다고. 어쨌든 받았으니까 땡인 거. 이해 가셨죠? 되셨죠? 자, 그 다음 밑에 보니까 홈택스에 직접 신고하였다 그랬으니까 얘는 왼쪽에 밑에 쪽에 아무데나 클릭해서 54번 쪽에 클릭해서 얼마? 만원 적용받고요. 그쵸? 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의제매입세 공제했고요.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대요. 자, 가산세 있나 볼까요? 세금계산서 관련된 건 가산세 없죠. 미발급, 미수치, 뭐 지연수치, 미전송 뭐 이런 거 없죠? 그러면 세금계산서 관련된 거 없고. 그 다음에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있나 볼까요? 그거는 어디에? 매출의 예정신고 누락분에 여기 합계 세개 여기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러면 없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영세율 가산세는 여기 35번, 36번 여기 금액이 없죠? 그러면 영세율도 없고 그쵸? 네, 그래서 저장 눌러주시고 확인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거 신용카드 조금 꼬여서 나오면 여기 있죠 매입일 때 신용카드 간혹 가다가 예전 문제에서 그렇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예전 문제 그 비행기 티켓 구입했다고 돼야 안 돼? 그냥 적으면 안 돼요. 카드 구입했다고 해갖고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적는단 말이에요. 일반 매입에 안 돼요. 여객운송 안 된다고 했어. 티켓 자체가 안 된다. 여객운송 티켓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택시한테 안 돼, 여기.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이거 신용카드 수령금액 합계표 따로 생각하시고 이거 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같이 묶어야 돼. 그게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뭔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부속 서류가 여기에 신용카드 매출잔표 수령명세서 갑을 이거 있죠? 얘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신용카드 수령금액 합계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안 들어가는 거는 여기에 안 들어가는 거 뭐 있었어요? 미용 요탕 티켓 여객운송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이거 안 되는 거 당연히 여기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안 들어가겠지. 뭔가 이해가셨죠? 네. 적으시면 안 돼요. 혹시나 해서. 자, 그 다음 문제는 결산이에요. 12월 31일. 자, 다음 중에서 취득하여 기말 현재 보유 중인 단기 매매 증권인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말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는 기업회계 규제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자, 거기 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은 뭐 쉽죠? 그러면 여기 공정가치가 12월 31일 금액이잖아요. 올라서 떨어졌어요? 올랐죠? 오늘 뉴스 보니까 하이브 때문에 난리 났던데? 임직원 때문에? 네. BTS BTS 저기 활동 중단하기 전에 발표를 하기 전에 미리 주식 다 팔아갖고 임원들 자, 그래서 어쨌든간 이거 이렇게 딱 비교하니까 올라서 떨어졌어요. 500원 올랐죠. 그러면 총 몇 주? 5,000주. 그러니까 얼마? 250만원. 그러면 이익 받네요? 이익 받으니까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250. 그럼 얘 뭐 때문에 이익 받다?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때문에 이익 받다. 자, 2번 보시면 자, 사무실에 화재보험을 계약하고 1년치 보험료 150만원을 일시에 전액 지급하였으며 이를 성급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이 말이 중요하죠. 성급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그러면 원래 분기하려고 했던 거 반대 분기. 그쵸? 그러면 성급비용이니까 성급 차변이잖아요. 원래는 성급비용의 보험료죠. 그럼 반대 분기니까 어떻게 돼요? 보험료에 성급비용, 차변에 보험료에. 사무실 거니까 살려건 때 대변에 성급비용. 그러면 얘 계산하시면 150만원을 1년치 거 계산하시면 150만원 그렇죠. 곱하기 12분의 지금 올해치 거 구하셔야 되죠? 그럼 8월달 8, 9, 10, 11, 12 5개월이네? 그쵸? 그럼 얘 얼마 나와요? 62만 5천원? 이렇게. 그래서 얘가 62만 5천원. 대변에 성급 비용. 얘도 조금 논란이 있었어요.
이 문제도. 왜냐면 보험료 때문에. 5번대로 적어도 맞는 거 아니냐. 공장에도 사무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대부분 앞에 제조부 생산부라고 적어주잖아. 그래서 앞에. 그래서 맞게 해줬어요. 근데 이렇게 사무실로 적으면 본다 거예요. 아시겠죠? 그 정도 센스는 있어야지. 자, 3번. 단기 중 현금 시세가 부족하여 현금 가부적으로 처리했던 22만 5천 원. 나 모르겠으면 어디 가요? 현금 가부족, 가수금, 가제급금 나오면 매도 가능 증권 나와도 어디 가요? 합잔 가셔서 현금 가부족 찾는데 마이너스 금액 안 보죠? 그러면 잔액이 대변에 22만 5천 원 있죠? 그쵸? 합잔도 얘 복사 될걸요? 그러면은 대변에 현금 과까지 찍으셔야 돼요. 현금만 찍으면 현금만 계속 나와요. 아시겠죠? 우리 학생이 이것 때문에 울고 나온 애 있어. 현금만 나와요 이러고 자기 못 찍었대. 나 그거 F2번 눌러갖고 현금 가부족 찾지.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났어요 이래갖고. 네. 현금 가부족 22만 5천원 되셨죠? 근데 결산이율 확인한 결과 다한 것 같아요. 자, 밑에 보니까 영업 이제 다 차변에 적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영업부 거래처 과장님의 결혼 축의금. 그러면 얘는 뭐야? 접대비 영업부 거니까 813번. 그 다음에 제발 부탁인데 해외 접대비 없어요 우리. 알겠죠? 해외 접대비 없으니까 해외 접대비 절대 쓰지 마세요. 자, 그 다음 판매부서 서류 배송비. 배송비니까 뭐겠어요? 운반비죠. 차변에 운반비 판매부서니까 800번대. 자, 그 다음 4번. 서울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중 1억 원은 2023년 9월 30일에 상환일에 도래한다. 왜 바꾸다 말았대? 4년 9월 30일에 상환기일에 도래한다. 이 얘기예요. 되셨죠? 예. 그러면 예, 이 말이 있으면 뭐였어요? 만기일이 도래, 뭐 상환기일이 도래 이런 뭐였어요? 유동성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앞에 거 이렇게 자르면 그렇죠? 그러면 짜변에 장기 차입금 서울뱅크 금액은 1억 대변에 유동 성장기 부채 98연명상. 자, 5번 보니까 기말재고액이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보니까 장부상 기말재고 있고 실상 기말재고 있죠? 그러면 무조건 얘는 기말재고액 찍을 때 결산자료 입력 가서 찍을 거 아니에요. 찍을 때 무조건 뭐 갖다 찍냐면 실사한 거 갖다 찍는데 차이 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차이 나는 건 분개해 주셔야 돼요. 차이 나는 거 보니까 뭐 어디가 차이 나요? 상품이 차이 나죠. 근데 얘 뭐예요? 비정상 감모죠. 맞아요? 그럼 비정상적 일단 어떻게 해라? 재고자산 감모 손절로 처리한다고 했죠. 그럼 상품 나가겠네? 지금 몇 개? 70개? 그쵸? 그러면 대변의 상품. 근데 얘 판 거 아니죠? 저기 8번. 그러면 70개 곱하기 1,500원 하니까 얼마야? 10만 5천원. 그러면 차별을 뭐라고요? 재고자산 감모손실. 하는 거 같아요. 나 맞을까봐. 자, 되셨죠? 이렇게 분개하고, 분개 이거 나중에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먼저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고 근데 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한 거 있으면 먼저 공개부터 하세요. 그 다음에 얘 끄시고 이제 그 다음에 어디 가요? 결산 자료 입력하셔서 실수한 거 갖다가 이제 다 적으시면 돼요. 실수한 거 갖다가. 자, 그러면 엔터. 그러면 기말 원재료죠. 여기 기말 원재료. 자, 여기가 1,000원 곱하기 700개니까 70만원. 그래? 70만원. 1,000원이잖아요. 단가가.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이 밑에 내려가시면 기말 제품 재고에 그러면 2,500원 곱하기 550개 하시면 137만 5천원. 예.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있죠? 기말 상품은 맨 위에 있어요. 기말 상품. 그러면 1,500원 곱하기 880개. 그러면 132만원. 132만원. 이렇게. 되셨죠? 그 다음에 전표 추가. 여허, 뿅, 결산 자동 공개 완료. 이거 뜬 거 확인하시고 끄시면 되겠죠? 되셨죠? 자, 문제 5번 볼게요. 자, 김기한의 급여 내용 및 관련 자료이다. 해당 자료를 이용해서 수당 공제를 등록하고 12월분 급여 자료 입력 및 원천징수 이행 상환신고서를 작성하래요. 자, 밑에 거 한번 볼까요? 자, 원천징수 와서 급여 자료 입력 가셔가지고요. 자, 수당 공제부터 가볼게요. 자, 거기 보니까 여기 기본급 있죠? 상여 없죠? 부 직접 수당 없죠? 부 월차 수당도 없어요. 직접 수당 있어요? 아, 밑에 있구나. 직접 수당 이어 월차 수당 없고 식대는 비과세 되잖아요. 20만원. 그쵸? 근데 밑에 보니까 회사는 근로자에게 별도로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과세 맞죠? 직원 단독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맞죠? 자가운전 보조금 분명히 그 직원 차량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업무에 사용돼야 되고 교통비 지급받으면 안 된다고 했죠?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 않다. 맞죠? 근데 연구보조비는 비과세예요? 어차피 비과세니까. 자, 그러면 다 비과세네. 그러면은 식대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야간 근로수당 없죠? 그 다음에 비과세 2번 F2번 눌러서 연구보까지 찍으시면 여기 연구기간 등 해갖고 있죠? 잘하셨어요? 끝에서 두 번째 거 확인. 그리고 여기에 소득세하고 4대 보험 빼고 또 있어요? 이게 나머지 거? 없죠? 그러면 공제 등록할 거 없죠? 그러니까 확인. 그러면 얘 12월달 월급이죠? 자, 12월달 월급을 언제 준대? 12월 30일.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있구나. 12월 30일날 준다고 얘기했죠? 그쵸? 자, 여기 전월 미환급세 20만원 있구나 또. 자, 되셨죠? 자, 그러면 12월 30일 얘가 누구였어요? 김기한? 자, 그러면 금액 찍으세요. 350. 잘 찍으세요. 잘 보고 취재수당 60만원, 식대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30, 20, 이렇게 찍으시면 되죠.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이거 끄시고 이제 어디 가셔야 돼요? 급여자료는 끝났으니까 원천징수 이행 상환신고서를 가셔가지고요. 자, 여기 12월달 월급 12월달 주는 거잖아요. 그럼 기속기간 12월달, 지급기간도 12월달이니까 그냥 엔터. 네, 거기 우리 자료 설명에 맨 밑에 보니까 전월 미환급세액이 20만원 있다라고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12번 쪽에 클릭해놓고 20만원, 그 다음에 끄시고 저장 이하합 하시고 빠져나가시면 끝나시죠. 자,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자, 박대박시고요. 박대박. 사원의 연말정산 자료이고요. 연말정산 쪽에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탭을 입력하세요. 그랬죠? 자, 그러면 박대박 부양가족, 박대박 본인이고 남성이죠. 그럼 배우자 있어요? 있어요. 배우자 있죠? 자녀도 있고. 그러면 얘는 받을 거 없네요. 자, 그 다음에 박정우 아빠 복권 무조건 분리가세니까 상관없죠. 예, 그러니까 60세 이상. 김유진 엄마 장애인 총급여 500이죠. 그럼 총급여 500 까지기잖아요. 상관없죠. 그러니까 60세 이상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이죠. 그러면 장애인 쪽 가서 1번. 되셨죠? 원래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원래 실무에서는 이렇게 안 해요.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장애인으로 하고 경로부대를 선택을 하거든요. 70세. 만약에 70세 이상이 되면. 원래 기본공제가 원래 장애인이 맞기 때문에. 원칙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긴 한데, 근데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 장애인 들어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서지에 배우자 이런 걸로 소득이니까 상관없죠. 무조건 분리가 되니까. 그렇죠? 배우자 선택해 주시고. 서민우 처남이죠. 대학원생 소득 없죠. 하지만 나이 제한 걸리죠. 예, 안되고. 박하나 사람 겁나 많네. 박하나 자녀 중학생 소득 없죠. 20세 이하. 박하연 미취학아동 얘 뭐하는데 사업소득이 200이야? 안되죠. 5살인데 아우 부럽다. 직업증도 없네. 신기하다. 누구 아빠가 얘? 유튜브 하나? 오, 그럴 수도. 자, 되셨죠? 자, 그럼 보험료래요. 보험료. 자, 보험료니까 아빠는 박정우죠. 자, 보장성 보험 80만원. 되죠? 네, 더블 클릭 눌러서 80만원. 종료. 엄마 김유진. 자, 장애인이죠? 그러니까 밑에다가 장애인 100만원. 종료. 자, 의료비 탭 클릭. 자, 성명에다가 FE. 엄마가 김유진이죠? 확인. 보청기 구입비 100만원. 간병비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간병비 안 돼요. 그러니까 보청기만 되죠? 국세청 100만원. 되셨죠? 보청기는 해줘야지. 배우자 질병치료비인데 여기까지 좋은데 어디서 치료받았대요? 미국. 얘 때문에 안 돼요. 미국에서 받았기 때문에. 되셨죠? 배우자 안 돼요. 실손 의료보험 수령액은 없다. 자, 교육비. 자, 교육비. 부양가족. 본인. 박대박. 대학원. 본인은 대학원까지. 100만원. 1100. 천왕. 대학원. 안되죠? 안되죠? 왜? 대학교 까지기에요? 안되고. 자녀. 교복. 박하나. 얘는 50만원까지. 체험학습은 얼마? 30.
교복이 여기가 50만원, 체험학습은 30만원. 그러니까 토탈 얼마? 80만원. 박하나 여기 80만원. 그 다음에 2번 초중고 박하연은 소득에 제한 걸렸죠. 그러니까 교육비는 지가 돈 벌었으니까 네가 내라고. 안 돼요. 5살인데. 자, 엄마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해서 특수교육비죠. 그러면 집계 존속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해준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 김유진 여기에 클릭해서 300 여기 아이고 죄송해요. 장애인 특수에다 찍어야죠. 300 장애인 특수 뒤에다 찍으셔야 돼요. 자, 되셨죠? 자, 기부금 자, 본인 박대박. 자, 유형은 정치자금 기부금 금전일 거고 뭐 나오면 다 찍으시면 돼요. 15만원. 그 다음 천안 형제자매 서민호 사립대학교 연구비죠. 대학교니까 뭐겠어요? 법정이에요. 아시겠죠? 특례. 네, 특례가 법정. 공제금액이 50만원. 자, 기부금 또 없죠? 그쵸? 그러면 여기 기부금 조정 눌러서 공제금액 계산 불러오기 야합 쭉 하고 불러오죠. 공제금액 반영 야합 종료 누르면 여기 2월 금액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월세 주택 임차 있죠. 얘는 그래도 영집집하니까 소득 여기 연말정산 입력 들어가서 근로소득 금액이 4,200밖에 없죠. 7,000이 안 되니까 월세 되죠. 자, 임대인명이 김창명, 주민번호가 760227 1234561 유형은 아파트죠. 아파트가 5번 계약면적이 84 주소지가요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999 게시일이 2022년 0401부터 2024년 0331 자, 연간 월세 계획이 840만원이죠. 그러니까 여기 70만원 보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월세 끝났고요. 카드 보셔야죠. 자, 2,500인데 2,500 이거 다 누구 거예요? 본인 지출 거구나. 그렇죠. 자, 카드 보시면 신용카드가 2,500인데 여기 전통시장이 50만원, 대중교통이 30만원, 회사 경비는 포함시키면 안되고, 면세, 얘도 포함시키면 안되죠. 그러면 얘 다 빼야 되네? 그러면 얼마예요? 200에 300에 330 빼야 되겠네? 330 빼면 얼마예요? 2170? 아이고. 다 빼야 돼, 다. 200, 330, 170, 170. 아. 170 빼면 돼요. 자, 되셨죠? 어쨌든 일단 카드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자, 이제 현금 영수증. 보청기 구입비 뭐 상관없죠? 100만원. 보장성 보험은 여기서 하면 안 되죠.
얘는 포함시키시면 안 되고. 이러면 끝났죠? 없죠? 아.